여러분, 만약 40억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호텔 인테리어의 50평대 집에 머물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싶은 곳을 돈 걱정 없이 다니며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고 그런 꿈같은 삶이 그려지시나요? 이번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무일푼에서 수십, 수백억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한 달에 100만원, 아니 50만원이라도 더 벌고 싶다. 제 주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30대 초중반에 하는 선택으로 인생을 담보로 붙잡힙니다. 그건 바로 집과 차를 사는 건데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려다 보면 집과 차가 필요하죠. 게다가 요즘은 좋은 집에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에 무리를 좀 해서라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곤 합니다. 그럼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인생은 담보로 붙잡힙니다. 4억 정도 하는 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파트 금액의 80%인 3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사는 거죠.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은 20년. 이자를 2에서 3%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약 2,50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게 되죠. 자녀를 낳아 키우거나 차를 할부로 또 사게 될 경우 인생은 점점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부턴 직장을 다니기 싫어도 다녀야 하고요. 잘리면 더더욱 안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건강해야 되고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AI에 대체되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30대 중반이 25년 이상 돈을 갚아나가면 다 갚고 났을 때 60대입니다. 은퇴를 하고 소득이 사라진 상황. 이제 인생 후반전 시작입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하죠.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타개를 해보시겠습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퇴근 후에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엔 알바 또는 노가다를 또 추가로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투잡이나 부업을 선택하는데요. 소득을 좀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저축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과 몸을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어도 인생은 안 바뀌는구나.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는 축적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나 경험, 능력이 축적되는 것이 인생을 바꿔주는데 시간을 써서 돈이랑만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순간 수입도 끊기게 되죠. 두 번째 리스크는 투자 실패 시 재도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게 종잣돈을 모아서 자산을 불리고자 투자를 하지만 실패하면 그대로 주저앉게 되죠. 다시 도전하기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투잡, 쓰리잡을 해가며 일을 하자니 나이도 먹었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푼 두 푼 오랜 기간 열심히 모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돈을 전부 잃더라도 다시 벌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을 바꿔줄 테니까요. 대부분은 이런 말에 반감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나?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인생 전부를 걸고 대출 갚으면서 허덕이며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2천억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며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 불리는 게리 바이너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And I'm a big fan of juggling 46 balls and being okay with 9 of them dropping versus only trying to hold up one and making sure it doesn't drop. Why are you not willing to take one step backwards for a step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 are not willing to take a step backwards, which then affords you the ability to quit your bull job or stop doing your bull startup and do something else you love or you think you can be good at. How are you not willing to take a step backwards because of other people's opinions and willing to ruin the next 47 years of your life? Take a step backwards to take a step forward for the rest of your life. 많은 사람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직장은 사실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이라는 조건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힘에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걸 보통 안정적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본을 크게 잃을 리스크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 라이언 데니얼, 이만 가치 등 온라인을 통해 무일푼에서 수십 수백억, 아니 심지어 수천억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스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들이는 법칙을 하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돈 버는 원칙은 딱 하나예요. 주는 만큼 내가 받는다. 세상에 내가 씨앗을 뿌리고 심은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역대급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황금률을 지킨다고 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사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주라는 뜻이죠. 세상의 무형의 서비스 혹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돈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베풀고 제공한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신 분들은 돈이 따라오는 마인드가 이미 장착되어 있으신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득을 손에 쥐어주어라. 저는 이 문장을 녹음해서 매일 아침 모닝콜로 듣고 있어요. 마치 홍익인간과 같은 뜻이죠.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 아무튼 돈을 벌려면 돈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합니다. 돈에 집착할수록 돈이 점점 멀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혹시 왜 그런지도 아시나요? 같은 음식을 파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볼게요.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남는 돈이 1,000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식당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재료를 조금 더 싼 걸 준비합니다. 때로는 손님에게 나가는 재료의 양을 조금 줄이죠. 남는 돈이 1,200원, 1,500원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팔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손님의 발길이 점점 줄어드네요. 급한 마음에 A 식당은 음식 가격을 저렴하게 낮춥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되었죠. 반면 B라는 식당은 손님에게 가격 대비 최고의 퀄리티를 맛보여주고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상의 재료를 쓰고 마진을 거의 남기지 못하죠.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자 손님이 북적북적합니다. 재료를 대량 구입하면서 좀 더 싼 가격에 사올 수 있게 되었고 손님이 끊이질 않아 점점 돈이 쌓여가죠. 즉 B라는 식당은 본질을 갖추고 세상에 먼저 베풀었기에 그 대가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식당뿐만이 아니라 돈이 오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같은 원리로 돈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하곤 하죠. 그리곤 늘 돈이 부족하다며 불평불만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집착하면 세상에 제공하는 대가가 형편없어지기 때문에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가 없죠. 개인의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 직후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고 그걸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돈을 버는 규칙이 바뀌었죠. 기업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아마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도움을 주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갭 투자 아니면 로또 복권을 사서 돈을 통장에 찍으려고 하죠. 세상을 이롭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사람은 생각부터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돈 벌어서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원칙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주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 금세 까먹게 되죠. 돈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주어지니까요. 돈의 흐름을 만들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골든룰을 지켜야 한다. 이게 부자들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라는 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없으면 이 조직이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장이 먼저 줬는데도 안 돌려주는 사람이라면 이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비즈니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 밑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또 하나는 직장에서 지식과 경험, 능력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 후나 주말에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블로그나 유튜브, 전자책 등을 통해서 말이죠. 내 지식과 행동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록 돈은 따라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경 쓸 시간과 에너지로 세상의 혜택을 나누는 데 쓰시면 더 좋은 일이 되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참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AI 시대가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는데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언어죠. 따라서 말과 글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과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며 말과 글로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이 활성화될수록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장 혹은 아이디어를 상대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글을 쓸 줄 안다면 인생은 점차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 돈을 버는 사고방식과 마인드에 대해서는 잘 알겠어. 그럼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방법을 알려줘봐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이어서 참고해 보세요. 또 한 번 생각이 확장되실 겁니다.